안녕하세요, 해공어정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결국은 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13만원에 대한 중요한 지지 가격선인데요, 여기를 저지하면서 버텼어야 되는 우리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쉬움이 나타난 유한양행,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오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그 기술적 분석상에서 대세 상승장은 언제 나오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 순환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도주 장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유한양행이 될 수 있는지, 이 점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장 간단하게 좀 보면요, 오늘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제가 투자자분들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들어간 업종들 쭉 보면 대체로 반도체와 2차전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알테오젠이 유독 좀 톡 튀어나오죠. 제약바이오 쪽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인 알테오젠 정도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한양행은 제가 앞서서 매도로, 전량 매도로 유한양행 비중 축소했고요.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했습니다. 15% 가량의 차익 실현을 남겼습니다만,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업종 내에서도 제가 순환매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도는데,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예를 들면 뭐 삼바, 셀트리온, 또 알테오젠, H1B, 유한양행 뭐 등등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최근에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알테오젠 매수 의견 드린 부분하고 유한양행은 또 매도 의견 드린 부분하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알테오젠 매수 저번주 목요일날 들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쵸? 1월 16일날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신규 매수,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비중 확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나요? 1월 16일날 매수 의견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느낌이 좀 다르죠. 같은 업종인데 불구하고 느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전량 매도했지만 알테오젠은 신규 매수했다? 투자자분들, 이 점이 맥점입니다. 포인트예요. 바로 이 포인트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 투자자분들, 전문가님 좀 어지럽고 헷갈리는데 무슨 소리야?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서 우리 알테오젠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힌트를 얻으라니 무슨 말이야? 지수. 큰 틀에서 보면 지수가 있잖아요. 양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님들 다 교육적인 부분들이니까 우리 투자자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또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스피 지수,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시총 높은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 또는 코스닥은 150 지수,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지수잖아요. 그럼 200개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또 코스닥은 150개 이내의 종목들 가운데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코스닥 지수 보세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제 62평이 넘어가면서 이제 좀 대세 상승장으로 좀 갈까 하는 좀 궁금증이 생기면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문제 없다. 이해되시죠? 지수는 지금 문제 없다. 막 날아가지 않을 뿐이지 지수는 문제 없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 내에서 업종별로, 종목별로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우리가 종목을 잘 고르면 코스닥 지수가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날아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럼 코스닥 지수 내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잡주를 고르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서 그러면 누가 시장을 이끌고 시세를 줄까라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코스피 지수가 이제 좀 대세 상승장으로 갈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흐름이 좀 좋아지는 그림인데 올라가면 한 2600 포인트 좀 넘어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가운데서 그럼 누가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괜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SK하이닉스를 주도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하고 있고 수익 내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우리 유한양행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수급 들어가는 이 순환매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다 알고 있으면 다 수익 나겠지만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유한양행이 그럼 지금 힘있게 못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업종이 지금 반도체라는 것이고, 그쵸? 코스피 지수 쪽에서는 반도체라는 것이고 2차전지 쪽이 어제는 또 급락했지만 돌이켜보면 어제 그제는 또 강세를 보였던 게 2차전지 쪽이에요. 그렇게 2차전지 쪽이 또 다시 반발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른 뭐 HLB라든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못 간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순환매 돌아오는 타점을 알면 우리가 좋은데 바로 그 타점이 때는 분명히 온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수급이 안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언제 좀 힘이 빠지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외에 수급이 또 어디로 지금 발빠르게 들어가는지 이 정치적인 상황들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증시 상황들을 체크해보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저기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계속 트럼프는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휴전 협상을 결과적으로는 이끌어냈잖아요. 그게 뭐 6주간이 됐던 간에 어쨌든 그런 효과를 보고 우리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내용들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이거 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주식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로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한양이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13만원도 결국 무너질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매도했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125,100원 125,100원 이제 지지를 확보를 해줄지가 이제 관건이죠. 여기 아래로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22평이라도 좀 확보하고 여기서 좀 버텨주면서 다시 13만원 빨리 넘기느냐 아니면 125,000원대 정말 테스트하려고 내려갔다가 버텨주고 반등할 거냐, 요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차이입니다. 자, 이제부터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면서 정리할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제가 뭐 이 짧은 영상 하나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다 넣어드릴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그런 타점들 종목마다 그런 기술적인 분석들은 중간중간에 다 넣어드리는데 그때 그 시기에 그 종목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넣을 수는 없어. 오늘은 유한양행 제가 대세 상승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62평 파란색 굵은색 선을 잘 안 띄워놓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 띄워달라고 62평까지 같이 넣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유독 그 한 분이 유독 이거를 계속 말씀을 주셔가지고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넣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그 대세 상승장이라고 해서 제가 앞서서도 오늘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면 이제 주도주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 잘못 잡아버리면 내 종목은 계속은 안 올라가고 저 옆에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 잘못 잡아버리면 그 빨리 종목 교체해야 되거든요. 주도주로 빨리 교체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안 가는 수가 생겨요. 순환매매 장세는요, 순환매매 장세는 수급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는데 나 미쳤다, 나 이거 계속 제약바이오 계속 안 가는데 하다 보면 반도체가 어느 순간에 멈추는 순간 제약바이오 올라가고요, 제약바이오가 멈추는 순간에는 2차전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매 장세에서 올라가요. 대세 하락장이 아닌 이상 이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야. 이 순환매 장세가 대체로 나타나는 장세가 어느 장세예요? 박스권 장세. 이거 그쵸? 이런 것들 투자자님들이 열심히 들어두셔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대세 상승장도 한번 나왔다가 또 하락장도 나왔다가 또 박스장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박스장을 하락장에서 박스장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그림, 우리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뭘 보고 대세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2평을 봐야지. 이평선 62평. 자, 지수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여기 62평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림 나오잖아요. 62평이 꺾이는 그림 나오잖아. 62평이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3개월 이꼴 뭐예요? 60거래일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 62평이잖아요. 62평선, 이동평균선, 60거래일간의 이동평균선. 요걸 우리가 보통 3개월 정도. 그러면 얘가 보통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 3개월 정도 하락하려나? 요걸 우리가 눈치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무조건 3개월 동안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3개월, 또 3개월, 또 3개월. 와, 얘 미쳤다. 계속적으로 그냥 대세 하락장이네.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어느 순간부터는 62평이 옆으로 들어 눕기 시작하고 이제 반대로 상승으로 추세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바로 이런 때를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어 눕기 시작하고 방향을 위로 꺾기 시작하잖아요. 꺾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평선은 항상 후행성이니까 주가가 먼저 올려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이평선 대비해서 주가가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상향으로 꺾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대세 상승장이 요렇게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얘가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눌림목을 통해서. 이게 바로 대세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대세 하락장 나올 때 얘 반등 나오면 내려오고 반등 내려오면 내려오고 했던 거하고 반대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세 상승장 나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주도주가 발생돼요. 이럴 때마다 주도주는 사고팔고 비중 조절을 계속 하는 거야. 대신에 여러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종목 딱 잡아두고 계속 비중 늘렸다가 사고 팔고 수익 실현했다가 또 사고 수익 실현하고 또 사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주도주로 계속 종목 갈아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로 지금 와서 볼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대세 상승장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직 이제 좀 들어 누우려고 하잖아. 이제 좀 들어 누우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한번 주가 이 평선들을 상회해서 먼저 올려 붙여놓고, 그러면 한번 또 눌림목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눌림목 나오더라도 대세 상승장으로 얘가 이렇게 커브 틀어주면 우상향으로, 그럼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 자, 지수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한양행으로. 그래야지 투자자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한양행 앞에서 우리 작년에 이렇게 대세 상승장으로 올라갔었던 상황들 보세요. 커브 바닥에서 커브 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름세로 돌았었죠. 여기는 다시 또 이렇게 들어 누웠다가 커브 또 틀기 시작하죠. 들어 누웠다가 커브 틀고 누웠다가 커브 틀고. 어때요? 눌림목에서 매수하더라도 늦지 않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세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각도가 가팔라지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62평이 아니라
22평 타고 올라가고 12평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이제 급등 패턴으로 가는 거고. 그럼 62평이 이때는 대세상승장이었으니까 유한양행을 매매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매매해야지. 이거 미친듯이 해야지. 이거 주도주였잖아요, 주도주.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62평이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꺾여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62평이 이탈되기 시작해서 꺾이기 시작하면 대략 3개월? 이 날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가 본격적으로 62평이 무너지기 시작한 정도의 시점이니까 62평이 지금 넘어간 시점으로 이렇게 보면 어때요? 대략 42거래일 동안에 요런 구간들이 발생됐죠. 그리고 62평이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62평이 어때요? 들어 누웠어요? 안 누웠잖아. 일수가 부족하잖아. 42개 본캔들 42거래일 동안에 빨리 얘는 넘어온 거야. 요 기간 동안에 빨리 넘어왔으니까 생각보다 못 갈 수도 있고, 아직 기간 일수가 60거래일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 얘가 들어 누워서 다시 추세 우상향으로 돌려 세울 때까지, 커브 틀 때까지는 시간도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네, 횡보 내지는 주가 조정,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가격 조정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속이 터질 노릇이지.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때요? 여차하면 12만 5천원대 전으로 깨졌다가 반등 나왔다, 깨졌다 반등 나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뭐 아래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버티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캔들 개수가 대략 60개가 맞춰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 62평도 들어 눕겠죠, 이렇게. 그런데 들어 눕지 않고 계속 우하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62평이 깨진다는 얘기고, 62평이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우하향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지. 그때는 두 손 두 발 들고 내려와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2만 5천원대 이하로 내려가면서 62평 저항 두둑에 맞으면, 왜요? 왜? 지금 여기처럼 두 달 동안 횡보할지 아니면 뭐 또 다시 62평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또 다시 3개월 동안 우하향할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우리 우상향할 때 약 3개월씩 올라왔던 거, 또 우하향할 때 아까 지수로 설명드렸듯이 3개월씩 우하향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예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예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세 상승장은 언제쯤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일수로 말씀드렸으니까 대략 언제 정도? 오늘 종가 기준까지 하면 얼마 정도예요? 오늘 종가 기준까지 하면 대략 뭐 한 52개 본캔들 정도가 나온 거예요. 52개 정도. 그러면 앞으로 약 8거래일이면 이제 62평을 터치하면서 62평이 옆으로 누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8거래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31일 말일,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 5거래일까지 포함하면 한 5거래일이 나오네요. 8거래일이 나오네요. 그러면 2월 첫째 주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월 첫째 주까지 유한양행이 여기 12만 5천원대라도 잘 버티면서 13만원 전후로 해서 잘 버티면서 62평 들어 눕는 데까지 여기서 잘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첫째 주, 둘째 주로 가면서 다시 한번 13만원, 14만원 그 이상으로 넘어갈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반대가 되면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준점이 대략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수기법, 일수기법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유한양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제발 그냥 여기서 좀 버텨라, 이겁니다.
그냥 버텨만 줘도 좋다. 그래야 우리 위로 좀 올라가면서 14만원 가까이 근접해야 14만원 넘어가는 거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해보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자꾸 분위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분위기니까 정리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함께 거래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의견들을 드리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기준은 화살표 매매 신호 기준으로 함께 포함해서요.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투자자분들. 자,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누가 어느 업종에서 어느 종목이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조금 차트를 돌려보면 답이 나오겠죠. 하나 힌트 드리면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유한양행은요, 지금 올해 1월달로 보고 또 작년 하반기 11월달, 12월달을 놓고 보면 얘가 주도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는 큰 틀에서 수급과 추세 이런 것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그 확률 높은 곳에 우리는 투자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아직 힘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갈 때 유한양행이 주도주로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추세들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됐던, 뭐 셀트리온이 됐던, 또는 뭐 우리 코스닥 쪽에 HLB가 됐던, 알테오젠이 됐던, 그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 채널에서 제가 그런 주도주 종목들을 최대한 제가 뽑아가지고 투자 의견 드리면서 투자자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매수했다고 해서 오늘 영상으로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유료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 텀을 두고요. 최소한 10% 전후 가격으로 가격이 뛰어 올랐을 때 보통 영상으로 공개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도 제가 며칠 전에 매수 의견 드렸지만 알테오젠도 이렇게 치고 나와주니까 이제 영상을 찍어 드릴 때가 됐다. 그래서 알테오젠 영상도 오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양행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투자자분들 조금 더 이 추세 상황들 좀 더 지켜보시면서 실질적으로 125,100원을 잘 지켜주는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기적으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125,100원 수준으로 빨리 내려와주면 여기가 또 주간 캔들에서 5주선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버티지 않겠느냐. 요것은 뭐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월간 차트로 갔을 때 125,100원은 월간 차트로 갔을 때 이 시가 가격이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서 마감하는 것은 음봉 마감이니까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월달로 넘어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월간 차트에서 5선 넘어가야 되는 거, 뭐 125,000원, 13만원 넘어가는 거 다시 트라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지금 현재 앞서서 전량 매도한 이후에는 매매 포인트 의견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한양행에 대해서 코멘트 단 한마디도 드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향후에 타점 의견 나오면 또 영상을 통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만, 저녁 6시 이후에 공개가 되니까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